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요? 김작가 TV에서만 공개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말에 공식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을 할 때요, 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정리 스피치 편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자기계발 코너에서 저는 책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간관계. 맞아, 인간관계. 계속 책이 나오죠. 대인관계. 늘 어려워. 맞아. 두 번째가 스피치.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글쓰기. 맞아요. 있는데 오늘은 작가님이 전문 분야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거의 강의를 몇 번 하셨죠? 연 300회 이상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불러주셨어요. 해당 얼마 받으세요? 이럴 때 마시는 건가요? 이럴 때 마시는 거예요? 뭐 소득을 여쭤보는 건 실례지만 범위로 짧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봉이 1억은 넘으시나요? 그렇죠. 1억은 넘는다. 뭐 사실 그 정도만 얘기해도 왜냐면 사실 강사분들이 연봉 1억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굉장히 인정을 받아야지 그 강연료도 많이 받고 그만큼 강연도 많이 나가면서 연봉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법무연수원이나 뭐 어떤 기업이든 그 강의를 한번 갔을 때 잘 못하면은요 다시 안 부르죠. 그냥 절대 안 불러. 세상이 너무 냉정해. 진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세상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부딪혀봐라. 맞아요. 근데 부딪혔을 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사회는 기회를 안 줘. 진짜 학생 땐 기회를 주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기회가 너무 냉정해. 맞아. 특히 그 기업교육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교육, 기업교육 시장에서는 강의를 딱 마치잖아요. 아시죠? 설문지 바로 돌아가요. 설문지가 돌아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면 나오는 순간 설문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만족도가 낮으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죠. 어쨌든 검사님들 앞에서도 강연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포스코, 현대, LG 유명한 기업에서도 강연을 했는데 그럼 어쨌든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 서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말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해 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해 보이는 건 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웅변을 했고 연극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극 뮤지컬, 웅변, 방송활동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본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쵸. 대본이 있으면 말 잘해요. 근데 대본이 없으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잘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콤플렉스였어요. 횡설수설했어요, 대본이 없으면. 그러니까 평소에 누가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대본이 있을 때는 막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대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대본을 누가 써줘요 또. 웅변도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 웅변을 하는 목적이 막 자신감이라든지 배짱 이런 것들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상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웅변 원고를 잘 써주고 잘 외워서 잘 표현하는 거. 연극도 방송도 뮤지컬도 다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 못하는 거예요? 구성하는 능력, 정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정리라는 키워드가 어쩌면 저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말을 표현하는 역량은 어쨌든 연습이 돼 있으니까 잘했는데 그 말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거는 능력이 없었던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김 작가님께서도 지금 여기 와보니까 저기 서재가 있을 정도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도 말을 잘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기만 해서 말을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간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첫 번째는 목표가 한 100권 정도 읽기. 그러다가 더 목표가 생기면은 100권 정도 읽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권 읽기. 이거를 25살 때까지 한 경험이 있어요. 그걸 리스트업 지금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파일과 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 느려져요. 근데 성능이 낮아요. 근데 파일과 폴더가 더 많아져요. 그럼 컴퓨터는 과부하가 걸리죠.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저한테 한 번 온 경험이 있었어요.
좋은 책이란 책은 막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막 인문고전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 검색하면은 지식인들이 추천하는 책이 또 있어요. 뭔지 아시죠? 100대 명반처럼. 막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똑똑해지길 바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똑똑해졌겠죠? 그쵸.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어도 그게 기억에 안 남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처리 능력, 즉 생각 정리 능력이 부족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어느 순간 깨닫게 돼가지고 생각 정리만 파고 들었더니 이제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쫄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말은 잘하지 못해도 잘 말할 수 있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잘 말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잘 준비하고 다듬고 적어도 나한테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주어진다면은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책을 받고 생각 정리라는 걸 했다는 건데 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은 우리 시청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저도 지금 김작가 TV라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 토크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말 못한다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도 말을 너무 더 잘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김작가 TV에서만 공개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또 다른 채널 가서 신사임당 채널 가서 얘기했죠 이거. 왜 출연했잖아 지금. 진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 잘하는 거에 왕도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즉시 말을 잘하시려면은요, 말에 공식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을 할 때요, 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그 도구 하나 알려드리고 어떻게 말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지금 말씀드렸던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제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리세요. 이거를 우리는 피라미드처럼 생겼다,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피라미드 스트럭처라는 툴이 있거든요. 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일단 생각을 정리할 때 삼각형을 그리시는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시면 되는데 맨 위에를 우리는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간을 주요 토픽, 주요하다 하여 주요 토픽, 하위 토픽은 이 하위 내용, 상세 내용이라 하여 하위 토픽이에요. 이 3단 논법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유튜브를 해야 한다 적어요. 유튜브를 해야 한다. 근데 말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말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게 없고요. 그냥 중구난방.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유튜브 해야 돼. 왜? 그냥. 이유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렬형. 배터리 병렬형 아시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병렬형이라고 하고 직렬형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직렬형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병렬형으로 갈 거냐 직렬형으로 갈 거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이거고, 세 번째 이유에 대한 이유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게 병렬형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연결되어 있진 않죠. 근데 이유 1, 2, 3 이렇게 가는 형태가 이제 병렬형. 이렇게만 해도 상대편이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 예시를 들어서 유튜브를 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해볼까요? 우리는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셀프 브랜딩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잡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어떤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첫 번째, 셀프 브랜딩이 높아진다고 했던데 그 근거는 이런 근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의 계층을 만드는 거군요.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려놔야 상대편의 머릿속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되게 공감 가는 게 우리가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 세계 소설 중 하나가 그 해리포터잖아요. 해리포터를 보면 그 글을 보면 상상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소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이 이제 이미지로, 그 네. 말이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딱딱한데 진짜 쉽게 설명해드리면 논리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말싸움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제 3의 어떤 상대가 이 말을 납득할 수 있게. 이게 첫 번째 병렬형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결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각각 하나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병렬형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나하나씩 나열한다 해서 나열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크게 뭐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직렬형을 알아야 돼.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데? 직렬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네. 말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하냐 이거죠. 네. 말은요 일단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네.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어떤 네.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말의 어떤 흐름을 잡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누군가 설득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김작가TV 너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왜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이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럴 때는 이 마케팅에서 정말 유명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돈을 벌어주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PS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PS. 프로블럼 솔루션의 약자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구성은 크게 5단계로 쪼개져요. 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건 잘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는 프로블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세 번째는 프루프, 입증과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혜택이고요. 액션, 행동 요구예요. 네.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프로블럼,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성공하고 싶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죠. 그러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젠 솔루션. 그럴 땐 유튜브 김작가TV를 구독해보세요. 인사이트가 담긴 동기부여 자기개발 콘텐츠가 무려 378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이 제시가 됐죠. 네. 근데 이젠 더 중요한 것은 입증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해줘야 돼요. 네. 총 7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인터뷰 전문가 김도윤 작가가 의사, 변호사, 작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심도 있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법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젠 프라이스, 가격이나 혜택 이걸 알려줘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씩만 투자하세요. 가격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영상 한 편 한 편에 담겨있는 가치는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젠 액션, 행동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바로 유튜브 김작가TV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야, 뭐 CF 같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자체가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막 그냥 그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형식에 잘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입증된 하나의 형식, 이게 특히 이 미국에서 이 마케팅의 역사에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PS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보시면 말하기 실력이 그냥 늘어요. 그쵸. 프로블럼, 솔루션, 프루프, 프라이스, 액션. 네. 저도 사실 이거를 다 외우냐?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들은 어디다 적어놨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적어도 프로블럼 솔루션? 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아 문제를 얘기했으면 해결책을 얘기하겠구나. 네. 이런 나름대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유기적으로. 요렇게 구조를 짜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설득력이 높아지겠네요.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요거 외에도 뭐 좀 설득력 높이는 합법 같은 게 있나요? 프랩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화법인데요. 이건 네. 누군가한테 제안하거나 네네. 주장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화법이에요. 네. 프랩. 그래서 P, 포인트. 포인트. R, 리즌. 네. E, example. 네. 그리고 다시 포인트. 그리고 다시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네. 또 설득력이 많이 높아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진짜 쉬운 예로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 담당자분에게.
예를 들어서 전 작가니까 글을 다 쓰면 이제 책을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마케팅 담당자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요.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글 열심히 썼는데 왜 홍보 안 해주세요? 그러면은 서로 서운해지고 싸워요. 그렇죠.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분만 나빠지죠. 이럴 때는 이런 공식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프랩 화법. 자,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신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즌, 이유를 얘기하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 1, 2주가량 살펴보니까 현재 판매량이 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그젬플, 이제 여기서 설득을 이제 해야 돼요.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서 땡땡 출판사의 땡땡 실용서 같은 경우는 현재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판매 효과가 이 정도 났습니다. 두 번째, 땡땡 실용서 같은 경우는 신문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뭐 지난주보다 지금 몇 퍼센트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 베스트셀러 몇 위인 땡땡 실용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더불어서 유튜브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뭐 이 정도 올랐습니다. 수치로 얘기하면. 따라서 포인트.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굳이 막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납득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사실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납득 가능할 만한 이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라든가. 네네, 맞아요.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공식 어떻게 다 알아? 라고 막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하기 공부를 하려고 스피치 책을 읽어봤더니 표현법, 제스처, 발음, 발성 이런 내용들이 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글쓰기 책과 기획 관련된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문서가 만들어지고 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아, 말도 마찬가지겠구나. 뼈대만 잘 세워두면은 거기에 살만 붙이면 말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